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김삿갓이 서당 훈장들을 아주 통쾌하게 혼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평양이에요? 경상도, 충청도 서당을 돌다가 왜 평양으로 훌쩍 뛰어간 거죠? 하하하,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삿갓의 방랑 기록은 몇 년 몇 월에 어디 있었다는 연대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시와 일화가 전해지긴 하지만 정확한 순서는 연구자들도 큰 틀만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리즈는 연대순 기록을 철저히 따르기보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중심으로 엮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역사 다큐가 아니라 이야기 여행이다.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극적 대비도 의도했어요. 지난 화 서당 훈장, 엄숙한 척하는 꼰대들에서 이번 화 평양, 기생, 풍류, 그리고 권력 고발로 넘어오면 분위기 전환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물론 김삿갓이 평양에 여러 차례 왔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개연성이 충분하고요. 오케이, 납득했습니다. 그럼 평양으로 가봅시다. 평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동강이요. 그리고 냉면?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평양은 사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화려한 유흥도시였어요. 한양 다음 가는 큰 도시이고 대동강을 낀 풍경이 빼어나서 시인 묵객들이 줄을 이었죠. 기생문화도 발달해서 평양 기생은 예술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럼 김삿갓한테는 딱 맞는 도시네요. 딱 맞죠. 근데 평양에는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화려한 누각 뒤에 권력자들의 착취가 숨어 있었거든요. 평양 가명, 지금으로 치면 평안도 도청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걸 김삿갓이 그냥 지나쳤을 리 없죠. 낭민로가 뭐예요? 낭민로는 평양 가명 안에 있던 누각이에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낙. 백성을 즐겁게 한다? 백성이 즐거운 누각? 맞아요. 백성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선화당, 교화를 베푼다는 뜻의 관청 건물도 있었고요. 이름만 보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왠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감이 생기셨네요. 반전이 있죠. 김삿갓이 이 낭민로에 올라 시 한 수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감상시가 아니에요. 실명을 거론한 고발시예요. 실명이요? 네, 자, 낭송해 볼게요. 선화당상 선화당 낭민루하 낭민루 함경도민 함경도 조기영가 조기영. 뭔가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 시 보통 보는 한시가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를 두 번씩 비틀어서 읽어야 해요. 먼저 일행을 보세요. 앞에 선화당은 그 유명한 건물 이름이에요. 교화를 베푸는 집. 그런데 뒤에 선화당은요. 한자가 달라졌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발음은 똑같이 선화당인데 한자가 달라요. 뒤에 선화당은 불을 선동하는 무리, 즉 선동하는 불 같은 패거리예요. 아, 교화를 베푸는 집 위에 불질러대는 패거리가 앉아있다? 그렇죠. 관청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발음이 같은 다른 한자로 슬쩍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말장난 고발장이죠. 이행은요? 낭민루하, 낭민루. 백성을 즐겁게 하는 누각 아래에서 백성의 눈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울 낙과 떨어질 낙. 낭민이라는 발음은 같은데 뜻은 정반대죠. 즐겁다와 떨어진다. 한자만 다르고 소리는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삼행, 함경도민 함경도. 함경도의 백성들이 모두 놀라 도망간다. 함경도의 함자를 모두라는 뜻으로 이어받아서 백성이 모두 놀라 달아난다고 읽히도록 설계한 거예요.
함경도 지역 백성들도 수탈을 당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행이 이 시의 핵심이에요. 조기영과 조기영. 조기영?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맞아요. 조기영은 실제로 당시 평안도 관찰사, 쉽게 말해 평안도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 사람 이름을 시에 직접 넣은 거예요. 조기영의 집안이 어찌 영원하겠는가. 즉, 조기영이여, 네 집안이 오래 갈 것 같냐. 이건 협박 아닌가요? 아니, 저주에 가깝네요. 그 당시 관리 이름을 실명으로 박아서 공개 망신을 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SNS에 실명 폭로 올린 거죠. 그것도 그 관리가 앉아있는 건물 이름으로 운을 맞추면서요. 김삿갓, 대담해도 너무 대담한데요? 패족 출신, 가진 것 없는 방랑객이라 오히려 두려울 게 없었던 거 아닐까요? 잃을 게 없는 자의 용기랄까요? 근데 이 화 제목이 대동강 기생과 시 한 수잖아요. 기생 이야기도 있어요? 있죠. 그것도 그냥 낭만적인 만남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배틀이에요. 전해지는 일화인데요. 평양 감사가 연회를 열던 날 김삿갓이 그 자리에 끼어 앉았어요. 평양 기생들이 가득한 화려한 자리였죠. 초라한 방랑객이 감사 연회예요? 김삿갓이 어디 못 끼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감사가 능자를 운자로 부르며 시를 짓게 했어요. 능하다, 잘한다는 뜻의 그 글자예요. 그런데 김삿갓이 기생 한 명을 쿡 찌르듯 먼저 한 구절을 던졌어요. 평양 기생 하소능. 평양 기생은 무슨 재주가 있는가? 뭔가 도발적인데요? 맞아요. 상대를 띄워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시험하는 말이에요. 그 기생이 바로 받아쳤어요. 능가 능무 우능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짓지요. 오, 완벽한 답이잖아요. 맞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대답이죠. 노래, 춤, 시. 이 셋은 당시 기생의 3대 예술이었거든요. 근데 김삿갓이 빙글에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파고들었어요. 능능기중 별하능. 모두 잘한다지만 그중 특별히 제일 잘하는 게 뭔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를 꼽으라면 이런 거죠? 정확해요. 이제 기생이 어떻게 받아쳤는지가 이 배틀의 핵심이에요. 좌중이 다 조용해졌을 거예요. 기생이 눈을 살짝 흘기며 말했어요. 월이야 삼경 호부능. 달 밝은 한밤중에 서방을 불러들이는 제주라오. 잠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달 밝은 밤중에 서방 불러들이는 제주. 좌중이 빵 터졌겠죠. 이 기생 만만하지 않죠? 아니, 이거 김삿갓이 역으로 당한 거 아닌가요? 당했다기보다 비겼다고 해야 할까요? 김삿갓이 놀리면서 끌어냈는데 기생이 오히려 더 기발한 답으로 역습한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구절이 완벽해요. 달밤 삼경, 서방 부르기, 능. 세 요소의 운자 규칙도 딱 맞추면서 해악과 솔직함까지 담았거든요. 당시 기생이 이 정도 즉흥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그녀가 단순한 흥접이가 아니라 진짜 시인이었다는 뜻이에요. 평양 기생이 만만치 않네요. 김삿갓이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시로 가지고 놀았지만 평양에서는 그 기생에게 한 방 먹은 거죠. 그리고 이 배틀시는 사행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데요. 1행 김삿갓, 2행 기생, 3행 김삿갓, 4행 기생. 딱 두 사람이 번갈아 쓴 연구시예요. 이걸 기생합작이라고도 불러요. 연구시? 두 사람이 한 편의 시를 같이 짓는 거네요? 맞아요. 그것도 즉석에서요. 합작이 성립되려면 상대가 내 구절의 운자와 흐름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생은 그걸 2번이나 완벽하게 해냈어요. 권력자를 향해선 독설가, 백성에겐 따뜻한 시인, 그리고 기생 앞에선 대등한 동료 시인. 이게 평양에서의 김삿갓이에요. 오늘 정말 다채로웠어요. 고발 씨의 기생가의 낭만까지. 낭민노 씨는 김삿갓 시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작품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시가 당시 평양 시내에 빠르게 퍼졌다는 거예요.
조기영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박힌 풍자씨가 거리에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던 거죠. 조기영은 어떻게 됐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가 실제로 불의한 관리였다는 정황이 있어요. 김삿갓의 시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시가 백성들 사이에 퍼지며 공감을 얻었다는 건 분명해요. 다음 화는 어떤 이야기예요? 다음 화에선 김삿갓이 어머니가 계신 마을 근처를 지나가요.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에. 그런데 그는 들르지 않아요. 왜였을까요? 그 이유가 그의 시 한 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 그거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봐야겠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꼭,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화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